오늘은 음,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내가 원체 소통하는 능력이 없어서, 말재주가 없어서, 그러면 말솜씨가 좋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말솜씨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긴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말솜씨가 일단 좋으려면은 이제 식신이나 상관이 합을 이루어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말이 잘 통하려면은, 그러니까 사람과 대화 속에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설득을 잘 하려면, 혹은 또 뭐 이제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브리핑 같은 것도 이제 할 기회가 있으시죠. 이런 것들도 이제 소통 능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설득을 한다거나 상대방을, 그리고 뭐 브리핑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이제 잘 하기 위해서는 식상의 관살과 합을 해야 돼요. 합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말을 잘해서, 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이제 식상과 관살이 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래적 요소나 외부의 소통 능력, 혹은 이제 영업 능력이라고 하죠. 식신이 혹은 상관이 이제 관살과 식정관이 되었거나 상관 합살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상대를 설득을 한다든가, 또 외부와 어떤 영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 이제 잘 통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건이나 어떤 그 제품의 소개를 잘 하는 것과 실제로 물건을 잘 파는 것은 달라요. 뭐 소개를 잘하는 거는 식정관이나 상관 합살이 되면 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물건을 판다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려고 하면은 식상이 재성을 잘 생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식신 상관 생재는 판매적 요소예요. 판매적 요소. 그리고 또 대화를 잘 하는 방법 중에서, 즉 말해서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에는 내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거나, 혹은 내가 상대에게 말을 잘해서 설득하는데 상대의 의사가 나에게 전달되거나, 내 말이 상대에게 전달되는 것이 이제 소통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소리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기도 해야 돼요. 그것도 소통의 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려면 관인상생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성이 관으로 왕해야 된다는 거죠. 관이 인성을 생해서 인성이 일관을 잘 생해 주어야 상대방의 말도 잘 들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잘 들어주는 관인상생, 나쁜 말도 잘 들어주는 살인상생,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성이 일관을 생해 주는 게 아니라, 인성이 식상을 이제 상극을 하게 되면은 이제 도식이 되거나 상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설득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말을 듣지도 않는 거예요. 아까 이제 소통을 잘 하려면은 식신상관이 관살로 합을 하거나, 물건을 잘 팔려면 식신생재를 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면서 남의 말도 관인상생이 안 되니까 남의 말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 들어주지도 않고 말을 잘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 말이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은 도식과 상진이에요. 그러면 도식과 상진을 하는데 이 식신과 상관이 무엇을 하다가 도식을 당했는지, 무엇을 하다가 상관이 상진을 당했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식신이나 상관이 생재를 하는 것을 도식하거나 상진하게 되면은 일단 흥정이 안 돼요. 흥정이.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하는 데는 아주 빵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극복하려고 하면은 식신생재를 해야 돼요. 식신생재를 해서 재성이 들어와서 인성을 제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인성을 제해줘야 식상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님이 원하는 물건, 이제 그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주문을 받아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제극인이 되었기 때문에 재성이 들어와서 인성을 상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했기 때문에 요거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주문 판매라고 해요. 주문 판매. 그냥 식신생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판매예요. 일반적인 판매인데 식신생재를 한 다음에 제극인을 하는 것은 제극인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식신상관이 살아나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은 내가 주문을 받아서 판매하는 주문 판매에 해당이 돼요. 식신생재를 하면은 물건을 만들어서 그냥 파는 건데 이게 도식이 되잖아요. 도식이 되면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성이 와서 제극인을 하면은, 인성을 상극하면은 다시 식상이 살아나기 때문에 주문 판매라고 한다. 이제 손님이 와서 물으면 대답만 해주면 돼요. 묻는 말에 대답하기. 손님이 원하는 것만 해주기. 이게 이제 제극인이 돼서 살아난 식상이 생재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식신상관이 관살로 합의된 것을 인성이 와서 도식을 했다. 그러면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거래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인성이 식상을 꽉 눌려 가지고 식정관을 하거나 상관합사를 하고 있는 것을 도식하게 되면은 관살이 주문한 대로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관살이라는 고객이 나에게 주문한 것대로 맞추지 못한다. 가격을 맞추지 못하든 뭐 어떤 성능을 맞추지 못하든 어쨌든 맞추지를 못해요. 관살은 여기에서 주문자가 되고요. 식상은 그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관이 상진이 되거나 식신이 도식이 되면은 이제 그 주문대로 맞추지를 못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것도 이제 제극인을 해가지고 제극인을 해서 재성이 와서 제극인을 해서 상관이나 식신이 살아나면은 다시 식정관 상관합살이 다시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주문 상품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요거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연구 제품이라고 해요. 연구. 물건을 파는 것도 식신생재로 파는 게 있고 제극인으로 해서 파는 게 있고 또 식정관하고 있던 것이 도식당했다가 다시 재성이 와서 제극인을 했을 때 파는 물건이 달라요. 요거는 이제 연구 제품이에요. 아까 식신생재를 해서 제극인에서 식신이 살아나는 것은 주문 상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도식을 당하는 것도 이 식신이 식정관을 하다가 도식을 당하느냐, 아니면 상관이 상관합사를 하고 있다가 상진을 당하느냐, 이제 여기 두 가지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식을 하는 것도 식신생재를 하고 있다가 도식을 당하느냐, 식정관을 하고 있다가 도식을 당하느냐, 상관생재를 하고 있다가 도식을 당하느냐, 상관합사를 하다가 도식을 당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제극인이 되었을 때, 그 제극인이 안 되면은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 제극인이 되었을 때는 이제
식신생제 제거기는 주문상품, 식정관이나 상관합살의 제거기는 영구상품, 그렇게 구분을 하도록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도식이라든가 상진이 된다는 것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여주지를 못해요. 맞춰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거인을 해서 식정관이나 이제 다시 상관합살이 살아나게 되면은 내 스타일대로 고객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 제품을 내놓으니까 거래가 다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거인 해가지고 상관합살을 해서 다시 상관이 살아나서 평관과 합을 하는 것은 내 제품이 나와서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이 나와서 이제 평관과 상관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거인으로 식정관이 살아나는 것은 주문자가 나타나서 주문 생산하는 법이고요. 사주에 있는 식신생제는 그냥 단순 판매예요. 그러니까 도식이나 상진형 식신생제는 판매가 안 되는 거죠. 식신생제를 하는데 도식이나 그냥 상진을 당하고 있으면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인을 해야 되니까 제거인을 하게 되면은 주문으로 파는 거다. 그래서 주문을 해라. 그러면 이제 팔리는 것이다. 식정관은 주문 생산이지만은 그게 달라요. 이거를 꼭 물건을 팔고 물건을 생산하고 뭐 주문하고 연구하고 여기에다가 적용만 시키면은 여러분들은 응용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응용해서 궁합을 보는데도 적용하고요. 대인관계에다가도 적용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 논리를 어디에다가 적용을 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이제 능력이에요. 직업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물건을 판매를 할 때는 이렇게 파는 것, 저렇게 파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물건에다가 내가 기준을 두고 얘기를 했지만 이걸 사람에다가 이제 기준을 잡아도 되고요. 어떤 능력이라든가 어떤 역량에다가 기준을 잡아도 되고 이 사람의 영업 능력, 어떤 이제 외부 이제 교류 능력 이런 데다가 이걸 적용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이걸 폭넓게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주가 제극인이 되면은 가령 이제 뭐 식신생제, 뭐 식정관, 상관합살 이런 거 없이 제극인이 되는 사주들은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극인이 된 사람들은 내 말만 해요. 내 말만. 그럼 상대방이 이제 말대꾸 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이 관인상생을 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그 성격 차이가 제극인에서 나와요. 아까 관인상생이 뭐라고 했죠? 상대방 말을 들어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상대방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듣지 못하도록 하니까.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이제 이 성격의 차이가 어디서 나온다? 제극인에서 나온다. 그리고 또 별것도 아닌 사람이 내한테 자꾸 말을 시키는 거 있어요. 그 인다관설이에요. 인다관설. 그 설된 것이 자꾸 말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러면 인성이 옳은데 관살이 옳다고 자꾸 우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설기가 된 관살이 자기가 잘났다고 자꾸 인성한테 이게 우기는 것과 같은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식신과 상관을 이제 구별을 해서 식신생제를 하거나 식신생제를 하거나 식신이 정관과 합을 하거나 요거는 반드시 물건을 판매할 때 물건가가 정찰가예요. 정찰가. 항상 그 정찰가를 붙여놔야 돼요. 근데 나는 상관을 가지고 있어서 상관생제를 하는 사주거나 상관합살을 하는 사주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 권장 소비자가예요. 소비자 권장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소비자에 의해서 소비자가 어떤 소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물건값을 높여받기도 하고 깎아주기도 하고 일정한 가격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물건을 돈이 좀 많아 보이고 좀 이렇게 허세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물건값을 똑같은 상품이지만 물건값을 확 올려버리는 것도 상관이 하는 짓이에요. 그 상관생제나 상관합산, 식신생제나 식신정관은 정찰가. 자기 사주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시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일단은 도식이 되었거나 상진이 되었으면은 물건을 잘 팔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반드시 재극인을 하게 되면은 주문을 받은 것만 파는 맞춤식 판매가 된다. 그러니까 자기 사주가 식정관이고 그날 일진이 편인일이라면 물건을 팔러 가도 서로 말이 안 통해요. 그러면 잘 팔리지 않죠. 그러면 재성운이 들어오는 날 가서 다시 팔아요. 그러면 재성운이 들어오면 상대방이 고객이 먼저 와서 팔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듣고 일진에도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단순한 것을 다양하게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애인하고 잘 지내다가 싸웠어요. 그럼 며칠 동안 전화가 안 와요. 연락이 안 와. 그러면 언제 연락을 해야 된다고 말해줘야 될까요? 싸우고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연락을 안 하니까 내가 먼저 연락하기는 좀 자존심도 상하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게 연락이 언제 연락이 오기는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답답하고 내가 먼저 하기는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관살이 연락이 오는 시기가 있고 식상이 이제 달려가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식상이 연락을 하는 시기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관살한테 연락이 오려면 재극인이 돼야 돼요. 재극인을 해야 돼요. 재극인을 하면 뭐가 살아나요? 이제 식신이나 상관이 살아나죠. 사주에 따라서 식신이 살아나든 상관이 살아나든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살아난 식신이나 상관이 다시 식정관을 하거나 상관합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전화가 오고 다시 이제 복구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응용해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자가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식정관 합을 해서 낳았어요. 식정관 합을 통해서 이제 아내가,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이게 엄마를 닮았냐, 아빠를 닮았냐. 이런 것도 알아야죠. 이런 것도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응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재극인 해가지고 식상이 살아났다. 그러면 식상이 살아나서 식정관을 하거나 식신생제로다가 이제 나가게 되면 이거 엄마 닮은 거예요. 엄마를 닮은 거예요. 근데 식신상관이 살아나지 못하면 인성이 일간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아버지를 닮은 거죠. 애 아버지를 닮은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이제 요것도 이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을 결정할 때 식정관이 안 되면 뭐든지 상관평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관합사라고 보시면 돼요. 상관평관이 합을 하면은 모든 상품이 이제 권장 소비자 가격. 그러니까 가격이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가격이 차별화가 되니까 차별화된 전략으로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죠. 가격에 따라서 똑같은 모양을 똑같은 상품을 다른 가격을 받기가 애매하니까 뭔가 디자인이라든가 모양을 좀 바꿔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판매 상품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용은 같더라도 겉 포장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르게 가지고 있어요. 가격을 또 다르게 부를 수가 있잖아요. 원래 제극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사람들이나 고객들이 하는 모양을 보고 내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다예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에 맞추거나 시장 논리를 받아들여서 내 주장을 이제 깨우치고 요령이 생긴 거예요. 고객을 보는 요령, 내가 장사를 하는 요령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식상이 살아나면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내가 행하는 거죠. 그래서 제극인이 되어서 식상이 살아나면은 가격 적응력이 가장 높아요.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소비자 권장가로 팔 거냐, 아니면은 이제 정찰가로 팔 거냐. 무조건 식신은 정찰가, 상관은 이제 소비자 권장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뭐 생제를 하든 합사를 하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관현상생, 살인상생은 상대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려운 이야기도 잘 들어줘야 돼요. 이지원님 어서 오십시오. 청자회원님이시네. 반갑습니다. 상대 말을 제일 안 듣고 뺀질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인성일관을 생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이제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관인상생도 안 되고 식상생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도식하고 상진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대인관계하기가 제일 힘든 사람들이 도식하고 상진된 사람들이에요. 내한테 주문을 해주는 사람이 많거나 내가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은 식신이나 상관이 생제를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내가 물건을 팔 손님이 많은 사주는 재성이 왕한 사람이에요. 식신상관이 있으면서 재성이 식신상관보다 더 왕한 사람. 이제 이렇게 생긴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이제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식상이 이제 왕해야 재성을 잡아요. 그 식상이 재성 하나당 1000명꼴로 보면 돼요. 1000명.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명동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강남인가요? 지금은 뭐 명동에 중국 저기 되면서부터 중국 완전히 코로나 되면서부터 명동이 완전히 폭탄 맞은 것처럼 조용하던데 강남 쪽에 사람이 많나요? 그 사람이 많은 곳에 이제 산다는 뜻이에요. 그걸 이제 식상으로다가 재성을 잡아야 그 재성이 내 손님이 되는 거예요. 김지혜님 고맙습니다. 슈퍼챗을 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내한테 제극인은 주문자예요. 주문자. 그러면 식신생제나 상관생제를 하고 제극인을 하는 중에 쟁제를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쟁제. 이 쟁제가 일어나면은 또 골치 아파요. 손님이 옆집으로 가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옷 사러 왔다가 신발을 사가는 거. 그러니까 화장품을 사러 왔다가 그냥 카페에 가서 친구하고 그냥 놀다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손님이 우리 집에 안 오는 거예요. 쟁제가 되게 되면 이제 외투를 사러 왔다가 갑자기 여행용 가방을 사간다든가
뭐 이런 엉뚱한 이제 그 정말해갖고 내 집에 와야 될 손님이 내 집에 오지 않고 옆으로 흘러버린다는 뜻이죠. 이게 정제예요. 그럼 식신생제나 상관생제 하는 게 정제가 되면은 내가 판매할 고객이 다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식이나 상진이 된 식상에게 생제를 받는 재성은 내한테는 그게 고객이고 주문자인데, 이 재성이 정제가 되어버리면 나보다가 더 유능한 전문가를 찾아간다는 뜻이에요. 내보다가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는 뜻이에요. 나는 정제가 되었기 때문에 내한테 주문하러 오던 사람이 다른 집으로 가요. 네, 경쟁자가 나보다가 더 낫기 때문에, 나보다가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식이나 상진이 된 식상한테 생제를 간신히 받고 있는데 그 생제를 받고 있는 재성이 정제를 당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신생제 제극인을 하는 것을 정제하고 요거를 관살로 막으려고 하면은 시간이 한 30년은 걸려요. 식신생제를 정제하는 것은, 식신생제를만 하고 있는 거 정제하는 것은 일반 고객이에요. 일반 고객. 일반 고객이 물건을 사러 왔는데 내 집에 오지 않고, 원래 내 집에 와야 될 손님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식신생제를 해가지고 제거긴을 한 다음에 식상을 살려서 가는데 정제가 됐어. 이거는 주문자가 내한테 이제 주문을 해서 사가는 고객인데 다른 곳으로 갔어요. 나보다가 더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갔어요. 이때가 이제 가장 힘들어요. 그 사업을 하는 데는 뭐예요? 일반 사업자가 있고 전문가 사업자가 있죠. 전문가가 뭔가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반적으로 물건만 이제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식신생제나 상관생제를 하는 것은 일반 사업자고요. 식신생제, 상관생제 한 다음에 제극인을 통해서 식상에 살아나는 것은 전문가 사업자예요. 그러면 그 전문가 사업자가 정제가 되면은 그 내한테 주문을 해 오던 손님이 나보다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 사주가 이제 좀 복잡하고 난해하기는 한데,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외우고 사주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손님을 줄 세울 수 있어요. 손님을 줄 세워서 보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밀하게 통변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놀러 안 가고 저녁 안 먹고 여기 와서 듣는 게 이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제자들한테만 풀어야 되는 것들인데, 그냥 내가 요즘 유튜브를 좀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가 막 풀고 있네요. 일단 재성이 약하고 식상생제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식상생제를 하기는 하는데 재성이 약하다, 뭐 지장간에만 있고 정간이 없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재성이 약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정제가 되면은 재성이 약해요. 재생관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고요. 제거긴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재성이 약하다는 뜻은. 그러면 손님이 하루에 한두 명밖에 이제 지나다니지 않는 장소에서 장사를 해요.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식상보다가 재성이 더 왕한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과거의 명동이라든지 뭐 강남 같은 데서 이제 장사를 한다라고 했지만, 식상은 왕한데 재성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골목 같은데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곳에서 장사를 해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재성이 정제를 하면 비싼 가격을
정제가 되면은 낮춰야 돼요.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식신생제를 하는데 식상이 왕한 것과 재성이 왕한 것의 차이 아시죠? 재성이 왕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왕래하는 이제 이제 번화가라고 한다면은, 식상이 왕하고 재성이 약한 것은 장소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장소에서 장사를 하는데 가격이 비싸다. 근데 정제가 되면은 가격을 낮춰야 된다. 식신생제나 상관생제를 하는데 생제도 하고 식정관 합도 하고 상관 합살도 하고 막 다 하는 게 있어요. 천간에 막 식신상관이 있어가지고 생제도 하고 막 식신은 또 정관하고 합을하고 상관은 편관하고 합을하고 막 이런 사주가 있어요. 이거는 도매와 소매를 겸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더라도 도 소매를 겸해서 하면 돼요. 동대문 시장에 가면은 이런 곳이 많죠. 대개 남대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도매를 주로 이제 하는데, 도매가 이제 위주인데, 직접 생산도 하고, 도매도 하고, 또 매장을 열어가지고 소매도 하고, 이게 이제 생제도 되고, 식정관도 되고, 합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사주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식정관만 하다가 사주가 식신이 이제 정관과 합만 하다가 식신생제로 가게 됐다. 운에서 이제 식신생제가 들어왔다. 이러면은 도매만 하다가 매장도 하나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생제는 뭐예요? 식신생제는 상관생제는 소매성이 있을 거예요. 소매시장이에요. 소매시장. 그리고 이제 식정관이나 상관합살, 즉 상관편관은 도매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판매하는 것도 이제 소매냐 도매냐는 이제 이걸로, 식신생제냐 이제 식정관이냐, 그걸로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식정관이나 상관편관 합을 하다가 도식이 됐다. 그러면 제품이 유행에 밀린 거예요. 한물 간 거예요. 아웃 패션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나 상품 경쟁력에서 이제 밀린 거예요. 밀렸어요. 요때 재극인을 하게 되면은 신상품이에요. 그 식정관을 하거나 이제 식신생제를 하다가 이제 그 도식이 되어 가지고, 도식이나 상진이 되어서 이제 제품이 아웃 패션이 되었을 때 다시 재극인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뭐냐 그러면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하라는 뜻이에요. 아이템을 교체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극인이 되면 이때는 신상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재극인을 하고 나서 식신상관이 살아나면은 신상품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상이 살아나지 않으면, 재극인을 했는데 식상이 살아나지 않으면 투자만 하고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 감각을 아는 사주가 있고 모르는 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을 하다가, 식정관 합을 하다가, 상관편관 합을 하다가 도식이 되면은 이제 아웃 패션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가격 경쟁력이나 이제 상품 경쟁력이나 이런 것에서 경쟁자한테 밀리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려면 다시 재극인을 해야 된다. 그 재극인이라는 의미는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하라는 의미고, 이제 메뉴를 교체를 하라는 의미고, 신상품으로 대체하라는 의미다. 그러면 여기에서 재극인을 해서 식신상관이 살아나면은 그 신상품이 새롭게 개발한 프로그램이 다시 잘 팔리는 쪽으로 돌아가지만, 식상이 살아나지 않으면 내가 투자만 하고 팔리질 않는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상이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않느냐, 식상이 살아나야만이 이제 유행 감각을 알고 시대 감각을 알고, 이제 만약에 식상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런 감각을 모른다. 세상의 변화를 모르고 유행의 변화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뭐 여기까지 질문이 있나요?